여러분 폰의 이 설정 하나 때문에 평생 모은 돈, 카드 정보, 그리고 내 소중한 개인정보까지 모조리 털릴 수 있습니다. 에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냐고요? 작년 한 해 이런 시도가 우리나라에서만 220만 건이나 잡혔습니다. 무려 23년 대비 4배가 넘는 수치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당하는 분들이 50대, 60대, 70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좋은 소식 하나. 이걸 막을 방법이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그 휴대폰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앱 새로 깔 것도 없어요. 설정 몇 개만 같이 만져주면 끝납니다. 5분도 안 걸려요. 문제는 뭐냐? 이 설정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대부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만 하면 이런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건 딱 6가지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나하나의 설정 모두가 중요하지만 마지막 내용을 모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요즘은 수법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 설정을 다 잘해놔도 6번째 수법에서 당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첫째, 악성 앱이 들어오는 대문 잠그기. 택배 문자 받아보셨죠? 고객님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배송이 보류되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부고 문자도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발인 안내는 여기에서. 청첩장도 있고요. 과태료 통지서, 정부 지원금 신청 안내, 종류도 참 많습니다. 이런 적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무심코 링크를 눌렀던 적.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 링크를 누르면 진짜처럼 생긴 가짜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앱을 설치하세요 하고 안내가 나와요. 여기서 그 앱이 깔리면 게임 끝입니다. 이 앱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도둑이에요. 내 문자를 몰래 다 읽어갑니다. 은행에서 오는 인증번호까지요. 연락처를 통째로 빼가서 이번엔 내 이름으로 가족한테 사기 문자를 보냅니다. 심하면 화면 너머에서 내 폰을 직접 조종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스미싱이라는 겁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분이 모바일 청첩장 문자를 받았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 이름으로요. 그러니 의심을 안 했죠? 예식장 위치 보려고 링크를 눌렀는데 그게 가짜였습니다. 그 한 번의 클릭으로 폰이 감염됐어요. 요즘은 이렇게 아는 사람인 척 위장해서 옵니다. 택배, 부고, 청첩장, 건강검진 안내, 교통범칙금. 우리가 평소 받는 그 문자 그대로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막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아예 설치가 안 되게 막아버리는 것.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갤럭시 스토어 이런 정식 통로 말고는 다 막는 거예요. 대문에 자물쇠를 하나 채우는 겁니다. 택배기사님은 들여보내되 신원 모르는 사람은 문 앞에서 돌려보내는 거죠. 삼성 갤럭시 쓰는 분들 이게 정말 쉽습니다. 휴대폰에서 설정을 열어주세요. 쭉 내려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눌러주세요. 그 안에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켜주세요. 파란색으로 바뀌면 켜진 겁니다. 이거 하나 켜두면요. 정식 창터가 아닌 곳에서 깔리려는 앱을 폰이 알아서 막아줍니다. 이 기능은 비교적 최근 갤럭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폰이 좀 오래됐거나 업데이트를 안 하셨으면 이 메뉴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설정에서 위쪽 돋보기 검색창에 알 수 없는 앱이라고 쳐보세요. 알 수 없는 앱 설치라는 메뉴가 나올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앱 목록이 쭉 나오는데 허용으로 켜져 있는 게 있으면 꺼주세요. 특히 인터넷 브라우저나 문자 앱이 허용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꼭 꺼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요즘은 문자 링크뿐만이 아닙니다. QR코드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큐싱이라고 불러요. QR코드로 하는 피싱이라는 뜻입니다. 정부에서도 정식으로 주의하라고 경고했을 만큼 지금 한창 늘고 있는 수법입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럴듯한 QR코드를 찍게 만들고 찍는 순간 가짜 사이트로 보내거나 악성 앱을 깔게 합니다. 주차장 요금 안내, 식당 메뉴판, 길거리 포스터, 심지어 가짜 과태료 고지서에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QR코드는 찍기 직전 한 번 더 의심해 주세요. 특히 QR을 찍었더니 갑자기 앱을 설치하라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세요. 그게 신호입니다. 다행인 건 방금 대문에 자물쇠를 채워뒀으니 캐싱으로 들어오려는 앱도 한 번 더 걸러집니다. 이제 여러분 폰은 모르는 곳에서 온 수상한 앱이 들어오려다가 문 앞에서 막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첫 단추 아주 잘 끼우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물쇠를 채우기 전에 이미 안에 들어온 도둑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 폰 안에 원래 들어있는 경비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에는 구글이 만든 무료 백신이 처음부터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구글 플레이 프로텍트예요. 이게 뭘 하냐면 폰에 깔린 앱들을 늘 검사합니다. 수상한 앱이 보이면 경고를 주거나 알아서 막아주기도 해요. 24시간 도는 경비원인 셈이죠. 문제는 이게 가끔 꺼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앱을 깔려고 누가 꺼놨다거나 본인도 모르게 꺼져 있기도 해요. 경비원이 졸고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깨워야죠. 확인하는 법 같이 해볼게요. 플레이스토어 앱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 위에 동그란 내 프로필 사진 아니면 동그란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눌러주세요. 거기서 플레이 프로텍트를 찾아 눌러주세요. 들어가면 검사 버튼이 보이고요. 오른쪽 위 설정,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면 검사 기능이 켜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꺼져 있으면 켜주세요. 그리고 검사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폰에 있는 앱들을 쭉 훑어봅니다. 유해한 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깨끗한 거예요. 만약 위험한 앱이 나오면 화면 안내대로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대문도 잠갔고 경비원도 깨워서 순찰을 돌게 했어요. 폰 안팎으로 한 겹씩 더 단단해진 상태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알아볼까요? 여기서부터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히 내가 깐 적이 없는 앱이 화면에 있거나 배터리가 유난히 빨리 닳거나 폰이 이유 없이 뜨겁고 느려지거나 이런 신호가 있으면 이미 누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악성 앱은요, 정상 앱인 척 숨어 있는 게 특기예요. 그래서 이름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대신 확실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바로 권한입니다. 권한이 뭐냐? 앱한테 허락해준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열쇠, 연락처를 볼 수 있는 열쇠, 화면을 조종할 수 있는 열쇠. 정상적인 게임 앱이 내 문자를 왜 읽겠어요? 손전등 앱이 내 연락처를 왜 보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상한 앱이 이런 열쇠를 쥐고 있으면 그게 바로 도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세 가지 열쇠를 주의 깊게 봐주세요. 하나, 문자 권한, 인증번호를 가로채는 핵심 통로입니다. 둘, 접근성 권한, 화면을 대신 조작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열쇠예요. 셋, 기기 관리자 권한, 폰을 통째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센 열쇠입니다. 같이 점검해 볼게요. 먼저 설정을 열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 주세요. 거기서 권한 관리나 권한 사용 기록 같은 메뉴를 찾아주세요. 문자, 연락처, 접근성을 하나씩 눌러보면 어떤 앱이 그 열쇠를 쥐고 있는지 다 나옵니다. 내가 모르는 앱, 수상한 앱이 거기 있으면요. 권한을 꺼주시거나 아예 그 앱을 삭제해 주세요. 특히 기기 관리자 앱 목록은 꼭 한번 봐주세요. 설정 검색창에 기기 관리자라고 쳐보시면 나와요. 거기에 내가 모르는 앱이 체크되어 있으면 그게 위험 신호입니다. 체크를 풀고 삭제하세요. 폰 기종마다 메뉴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권한, 기기 관리자 이 단어로 검색하시면 대부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대문 잠그고 경비원 깨우고 안에 숨은 도둑까지 찾아냈어요. 집안 구석구석 손전등으로 비춰본 셈입니다.
한결 든든해지셨죠? 하지만 잠깐만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쯤에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영상 부모님이나 친구분께 딱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이건 나만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낸 영상 하나가 그분들 평생 모은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중요한 걸로 넘어가 볼까요?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조심해도 100%는 없습니다. 깜빡하고 누를 수도 있고 너무 감쪽 같아서 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안전벨트입니다. 설령 악성 앱이 들어왔다 쳐도 돈은 못 빼가게 막는 두 번째 문. 그게 바로 소액결제 차단입니다. 이런 적 있으실 거예요. 통신비 고지서를 봤더니 내가 산 적 없는 결제가 찍혀있던 적. 이게 휴대폰 소액결제입니다. 원래는 편하라고 만든 기능인데 도둑한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악성 앱이 내 인증번호를 가로채면요. 내 명의로 게임 아이템이나 상품권을 막 결제해서 빼돌립니다. 몇십만 원이 순식간에 나가요. 그런데 이거 아예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평소 휴대폰으로 결제할 일 없으시면 한도를 0원으로 만들거나 아예 차단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방법은 통신사마다 조금 다른데요. 가장 쉬운 건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는 겁니다. SK텔레콤, KT, LG U+,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해주세요.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통신사 앱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소액결제 또는 휴대폰 결제를 검색하시고요. 거기서 차단 또는 한도 0원으로 바꿔주시면 끝입니다. 알뜰폰 쓰시는 분들도 다 됩니다. 본인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돼요.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똑같이 전화 한 통으로 다시 풀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제 대문도 잠그고 안전벨트까지 맸어요. 설령 도둑이 들어와도 정작 돈에는 손을 못 대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거 하나로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휴대폰 잠가 두셨죠? 비밀번호나 지문으로요. 그래서 내 폰은 안전하다 생각하시는데요. 함정이 있습니다. 폰이 잠겨 있어도 문자 내용은 잠금 화면에 그대로 뜨거든요. 이런 적 있으시죠? 화면에 웹 발신, 인증번호, 숫자 123456 하고 떡 뜨는 거. 편하긴 한데요. 이게 위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잠깐 내 폰을 들고 있거나 옆에서 슬쩍 보기만 해도요. 은행 인증번호, 카드 인증번호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폰을 못 열어도 화면에 뜬 번호만으로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금 화면에서는 내용을 가려두는 게 안전합니다. 알림이 왔다는 건 알려주되 그 내용은 폰을 열어보아야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커튼을 한 겹 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먼저 설정을 열고 알림으로 들어가 주세요. 잠금 화면 알림이라는 메뉴를 찾아주세요. 거기에 내용 숨기기 또는 민감한 내용 숨기기 같은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걸 켜주세요. 이렇게 해두면요. 잠금 화면엔 메시지 도착이라고만 뜨고 실제 인증번호는 안 보입니다. 폰을 열어야만 내용이 보이는 거죠. 기종마다 메뉴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알림, 잠금 화면 이 단어로 찾으시면 대부분 나옵니다. 이걸 설정해두면 이제 누가 내 폰 화면을 슬쩍 봐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작은 설정 같지만 막아주는 사고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폰 설정을 잘 해뒀죠? 그런데요, 도둑들이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계를 뚫는 대신 사람을 속입니다. 이게 훨씬 무섭죠. 요즘 수법은 이렇습니다. 전화가 와요. 아주 친절하고 아주 그럴듯한 목소리로요. 은행 직원이라고, 경찰이라고, 검찰이라고도 합니다. 고객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보안 강화를 위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쓰시는 은행 앱을 지우고 제가 알려드리는 걸로 새롭게 까세요. 또는 제가 화면을 같이 봐야 하니까 이 앱 하나만 설치해 주세요. 자, 여기서 딱 멈추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진짜 은행, 진짜 경찰, 진짜 검찰은요, 절대로 앱을 지우라거나 새로 깔라거나 원격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실제로 금융당국도 경고했습니다. 멀쩡한 은행 앱을 지우고 새로 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악성 앱을 심으려는 수법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화로 누가 앱을 깔라거나 화면을 같이 보자거나 원격 조종을 하자고 하면요, 그 순간 그냥 끊으세요.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목소리 사칭이에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가족의 목소리까지 거의 똑같이 흉내낼 수 있습니다. 엄마, 나 폰이 고장났어. 이 번호로 돈 좀 보내줘. 자녀 목소리로 이런 전화가 올 수 있어요. 납치된 것처럼 상황을 꾸미기도 하고요. 그러니 전화로 가족이 급하게 돈을 보내달라고 하면요, 목소리가 똑같아도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그 가족의 원래 번호로 직접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가족끼리 미리 우리만 아는 암호 하나 설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급할수록 한번 끊고 직접 확인.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도움이 될 무료 앱이 하나 있습니다. 휴대폰에 깔린 악성 앱이나 의심스러운 앱을 찾아주는 무료 앱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경찰에서 안내하는 시티즌 코난 같은 앱이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깔아두면 한 번씩 검사해주니 든든합니다. 마지막으로 번호 3개만 외워두세요. 만약 의심스럽거나 이미 당한 것 같으면 경찰은 112, 금융피해는 1332, 스미싱 신고는 118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당한 것 같으면 무조건 빨리 신고하세요. 30분 안에 막으면 돈을 다시 찾을 가능성이 확 올라갑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1초라도 빨리 전화하는 게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것도 공짜입니다. 혹시 내 정보가 이미 어디선가 새어났을까 걱정이 되시면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신청해 두면 누가 내 이름으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려 할 때 막아줍니다. 내 명의가 함부로 쓰이는 걸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mSafer 또는 명의 도용 방지라고 검색하시면 신청하는 곳이 나옵니다. 무료예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미리 하나 걸어두면 마음이 한결 놓이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한 것들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하나, 모르는 곳에서 오는 앱은 설치 못하게 대문을 잠갔고요. 둘, 폰 안에 무료 경비원을 깨웠습니다. 셋, 숨어있는 도둑을 권한으로 색출했고요. 넷, 소액 결제를 막아 돈이 새는 문을 닫았습니다. 다섯, 잠금 화면 인증번호에 커튼을 쳤고요. 여섯, 앱을 깔아라. 화면 보자는 전화는 무조건 끊는다. 이걸 기억했습니다. 모든 설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전부 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한 개라도 따라 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어제보다 훨씬 안전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주변에 연세 있는 친구분들, 가족분들에게 꼭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드린 메시지 하나로 누군가는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6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도움이 됐는지도 알려주시면요, 다른 분들이 그 댓글 보고 또 한번 챙기실 수 있거든요. 자판 치는 게 힘드시면 숫자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